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정복자들이 롤 모델로 삼는 정복자의 시초 알렉산더 대왕. 기원전 334년 동방원정을 떠나 오늘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라니쿠스강 전투를 시작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다시 북상하여 기원전 333년 시리아의 이소스 전투, 기원전 331년 이라크의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국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무찔렀습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해버린 다리우스 3세는 목숨만 부지 않채 도망갔고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3세를 쫓으며 더 동쪽으로 진군합니다. 가우가멜라 전투 승전 후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도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워낙 큰 국가였기 때문에 바빌론과 같은 준수도 기능을 하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러한 도시들 중 수사를 점령하고 또 페르세폴리스까지 점령했습니다. 페르세폴리스에서는 다 함께 승리의 연회를 베푸는 과정에서 술에 잔뜩 취한 알렉산더가 이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방화 명령을 내렸고, 왕명에 따라 페르시아의 수도 중 하나였던 페르세폴리스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대방화의 흔적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으며 워낙 큰 방화였던 만큼 알렉산더가 술에 취해서 내린 명령이 아니라 이미 도시 청소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술에 취한 알렉산더가 페르세폴리스를 잿더미로 만들고 다음날 술이 깨고는 내가 왜 그랬지? 라며 후회했답니다. 한편 다리우스 3세는 엑바타나라는 곳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다리우스 3세의 신하 중 한 명이었던 베수스를 중심으로 제장 장교와 지방관 총독들이 들고 일어나 다리우스 3세를 감금해버리고 베수스가 직접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와 맞붙었는데 알렉산더의 상대가 안 됐죠. 베수스의 군대를 괴멸시킨 후 알렉산더는 붙잡혀있던 다리우스 3세를 발견하지만 그는 이미 시신인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에 옷을 벗어 덮어주고는 장례를 페르시아 국장에 따라 성대하게 치러주었으며 남은 왕실들도 잘 보호해주었죠. 훗날 재건되기는 하지만 이로써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손에 멸망합니다. 다리우스 3세를 죽이고 도망간 베수스는 박트리아 지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박트리아는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쪽인데요. 베수스는 박트리아 사트라프였기에 이 박트리아가 그의 근거지였고, 그곳에서 베수스는 스키타의 유목민족을 포함한 여러 이민족들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죠. 베수스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곳곳에 식량과 가축들을 전부 가져가거나 죽여버리면서 알렉산더와 그의 병사들을 굶겨 죽일 생각이었으나 베수스는 부하들의 반란으로 알렉산더에게 넘겨집니다. 알렉산더는 베수스를 발가벗긴 뒤 마차에 묶고 거친 땅길 위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다가 두 그루 나무에 양팔과 양다리를 묶은 뒤 나무를 당겨서 사지를 절단시키는 거열형으로 베수스를 처형시켰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군주 다리우스 3세의 살해범을 죽여주어 복수를 해주었다며 페르시아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스스로를 페르시아의 군주로 자칭하였죠. 이후론 베수스와 연합할 예정이었던 유목민족들을 찾아내어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진압하면서 하나둘 그의 밑으로 정복시켜 나갔습니다. 페르세폴리스 출발부터 박트리아까지 그 사이에만 엑바타나, 이란,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 거의 5,000km를 이동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민족들이 소구드족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무려 18개월이나 이 소구드족과 싸웠고 종국에는 항복을 받아내죠. 화합의 의미로 소구드족 귀족 여성과 알렉산더는 혼인을 하게 되니 이 결혼식은 알렉산더의 첫 결혼식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첫 부인이 바로 소구드족의 록산나 공주였죠. 하지만 사막과 설산을 가로지르는 알렉산더 대왕의 무리한 행군은 알렉산더 대왕 개인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휘하 장교들과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바빌론과 페르세폴리스에서 페르시아의 사치스러운 궁중 문화를 맛보니 들이잖아요. 알렉산더 휘하 제장 장교들은 더 이상의 진군이 의미가 없다며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돈과 권력이 아쉽지 않았던 알렉산더의 동료들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커졌다. 그리하여 알렉산더의 긴 방황과 원정을 인내하지 못했으므로 점점 알렉산더를 흉보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무엇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지 진군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래서인지 알렉산더는 독살 시도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자 부하 마케도니아 장교들에게 페르시아 생활과 예법을 강요했고, 이는 많은 마케도니아 제장들이 알렉산더에게 등지게 되는 요인으로만 작동했죠. 늘 알렉산더의 옆에서 싸우며 그라니코스 전투 때 알렉산더를 구하기도 했던 클레이투스가 연회장에서 술에 취해서 알렉산더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트리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알렉산더도 취해 있었고 둘의 말싸움으로 번지자 클레이투스가 우리의 공적을 왕이라는 한 사람이 전부 빼앗아갔다고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홧김에 알렉산더는 호위병의 창을 빼앗아 클레이투스를 찔러 죽였습니다. 클레이투스는 한때 알렉산더가 정말 아꼈던 부하이자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이기도 했는데 술김에 클레이투스를 찌른 알렉산더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자살을 하려다가 병사들의 만류로 실패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부하 장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진을 고집하며 부하들과 병사들 멱살 잡고 동쪽 인도로 더 진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우선 파키스탄의 여러 영주들을 포섭하는데 만약 포섭되지 않고 싸우려는 지역이 있다면 알렉산더는 테베에서, 가자에서, 그리고 페르세폴리스에서 했던 것처럼 반항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이란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 전원 학살당했고 건물이란 건물은 전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는 인더스강을 도강합니다. 인더스강을 건너면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인도의 국가는 파우라바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인도 파우라바의 군대는 히다스페스 강을 두고 대치하였습니다. 인도군과의 전쟁은 알렉산더의 병사들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이었는데 일단 열대 기후에 밀림에서 싸우는 전쟁이었으며 실제 궂은 날씨와 맹독을 가진 열대성 동물들에게 병사를 잃기 일상다반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인도군의 코끼리 부대가 문제였는데요. 알렉산더의 명령대로 마케도니아 궁병들과 투창병들은 코끼리 조련사만 집중 공략을 했고 코끼리 조련사를 잃은 코끼리들은 미친듯이 날뛰다가 오히려 인도군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알렉산더는 이번에도 주특기인 7,000 기병대로 크게 돌아서 적군의 배후를 공격해 앞뒤로 공격을 했고 8시간을 싸우다가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가 히다스페스강 전투입니다. 물론 인도군을 상대로 또 이기기도 했으나 이 히다스페스강 전투는 정말 치열했으며 다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고 심지어 전쟁 도중 상처를 입은 알렉산더의 에마 부케팔로스가 얼마 안 가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는 세상 동쪽의 끝을 확인하고자 겐지스강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곳엔 난다 왕조가 있었는데요.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알렉산더 막사 앞에서 울고 불고 비는 등 파업을 해버렸고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잘 다독여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철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도의 인더스강에서부터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기까지 또다시 그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에서 많은 병사들이 낙오되고 병에 걸리고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간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도시의 성들 그리고 이민족들과 싸우며 철군했죠. 한 번은 알렉산더가 혼자 사다리를 타고 성벽 위를 올라가 싸우다가 갈비뼈에 큰 부상을 입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점령지에 임명했던 지방관들 중에는 알렉산더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니 지방관들은 사리세옥을 채워나가기 일쑤였죠. 알렉산더가 그토록 강조했던 원주민에 대한 융화 정책을 무시한 채 이민족들을 무식하게 탄압하기만 하고요. 그러나 알렉산더는 멀쩡하게 지방 곳곳을 지나치며 행군하고 있었고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지방관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렇게 고생이란 고생의 끝에 알렉산더는 바빌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2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알렉산더는 원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동화 정책으로 마케도니아 장교들과는 사이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 사람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고 폭소를 터뜨린 신하의 머리를 쥐고 벽에 갖다 찌은 일도 있었으며 술자리에서 대놓고 알렉산더에게 이러려면 저희 마케도니아 백성들은 전부 다 돌려보내시고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다른 병사들이 많으니 저 사람들과 세상을 정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며 비아냥대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수사에서 알렉산더는 아주 큰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그의 절친이자 그의 애인이기도 했던 헤파이스티온이 병으로 죽은 겁니다. 알렉산더는 헤파이스티온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으며 언제나 알렉산더 대왕의 편이었고 헤타로이 기병대 소속이기도 했죠. 헤파이스톤 사후 알렉산더는 정신적으로 매우 심약해졌으며 수사를 나와 마침내 바빌론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으나 이곳에서 알렉산더는 계속 포근만 하고 몸을 관리하지 않다가 병이 나죠. 그리고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는 눈을 감습니다. 독살설이 늘 제기되어 왔으나 그 증거나 흔적은 거의 없고 어떤 맥락을 봐도 알렉산더가 죽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정도이니 여러 원종을 거치며 누적된 피로 기후가 너무 다른 지역을 계속 오가다 보니 몸에 바이러스도 많았을 것이고 헤파이스티온 사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었으니 알렉산더니까 그나마 그만큼 버티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의 나이 33살이었죠. 마케도니아 본국에서 아들의 부고를 들은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과연 야심가답게 권력을 빠르게 주도해갑니다. 알렉산드로스에게 아이가 있긴 했습니다만 알렉산드로스가 죽을 때 부인 록산나 공주의 태중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원로 장수들은 알렉산더의 아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이 알렉산더의 이복형 필리포스를 임시 왕으로 추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 필리포스 3세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록산나가 출산한 아들이 알렉산드로스 4세로 등극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정신질환자 필리포스 3세와 갓난아기 알렉산드로스 4세가 공동 국왕으로 있는 체제가 운영이 되는데 이런 두 명의 왕이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페르디카스가 왕의 섭정이 되어줍니다. 다만 페르디카스의 권력에 독보적이지 못했고 섭정직을 두고 내전이 벌어집니다. 알렉산드로스 부장 출신의 세력가들을 디아도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다툼을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하죠. 디아도코이 전쟁 도중 권력을 위해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았던 알렉산더의 모친 올림피아스가 처형당했고 록산나 공주와 알렉산드로스 4세, 필리포스 3세까지 모두 휘말려 처형당하거나 암살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본국에서 이런 내전이 일어나자 알렉산더 대왕이 정벌도 중 지방에 파견했던 지방 총독들은 마케도니아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왕조로 찢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발칸반도 일부와 터키의 서해안 지대를 장악하고 있던 리시마코스 왕조,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셀레우코스 왕조, 이렇게 말이죠.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영토이자 개인으로서는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드로스 제국조차도 이렇게 지리멸렬 찢겨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알렉산더 대왕의 의의는 상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최대 업적이라면 서양, 아시아, 이집트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졌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되어 새롭게 태동한 문화 양식 헬레니즘이 탄생하여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서양을 연결하였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